먼저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뭐예요?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뭐다? 행정처분이었죠? 행정처분. 자, 그럼 행정처분하면 뭘 기억하라 그랬죠? 취소, 정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데, 자, 행정형벌은 뭐냐면 징역, 벌금이에요. 형벌하면 뭐다? 징역, 벌금. 자, 그 다음에 질서벌은 뭐냐면 질서벌은 과태료.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이 형벌하면 징역, 벌금. 자, 징역 가고 벌금 무는 거 있죠. 자, 벌금 어디서 선고해요? 법원에서 재판으로서 선고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벌금형은요. 벌금형은 여러분들이 벌금형 받으면 뭐 해당돼요?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됩니다. 그 벌금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과자가 돼요. 자, 그런데 과태료는요. 자, 벌금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건데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거다. 이거는 질서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놓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행정형벌 부분을 보죠. 자, 행정형벌 부분 3-3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금쟁이 3-3만 기억하면 두 가지만 더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금쟁이 3-3 뭐 있었죠?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 직접 거래, 쌍방들이 있었죠? 자,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전매 중개, 전매된 중개. 거기다가 뭐를 무거운 거 2개 올려놨다. 뭐예요? 네, 무등록.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이 있었죠? 그리고 나면 자, 지금 금방 했던 거 뭐였죠?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대리 있었죠? 쌍방대리 있었고 투기조장 있었습니다.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 관련된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입 아프게 한 강조합니다. 금쟁이는 반드시 기억하라 했죠. 오늘 다른 걸 몰라도 금쟁이 1-1과 3-3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다른 거는 안 해도 좋으니까. 금쟁이는 여러 부분에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에다가 이거 금쟁이였죠. 거기다가 무거운 거 2개 올려놓은 거예요. 뭐죠? 무등록. 자, 그러면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하는 자죠. 자, 얘는요. 자, 행정처분. 절대등록 취소, 상대등록 취소. 행정처분. 이해 없죠? 자, 등록 안 했는데. 예. 이해하시겠어요? 자, 등록 안 했는데 거기다가 등록 취소시킨다. 말 안 되죠? 자, 너 업무정지 할래. 그럼 등록 안 한 사람한테 너 업무정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무등록은 뭐 대상이 아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자, 왜? 등록 착색 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거짓 부정 등록 있습니다. 자, 부정한 번호로 등록했죠? 그러면 형벌 3-3에 자,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 예,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죠. 절대 등록 취소면서 3-3이에요. 자, 그러면 증서, 중개, 매매,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금쟁이였죠? 금쟁이는 3-3에다가 요거는 행정처분 뭐였죠? 금쟁이 행정처분 상대 등록 취소였죠.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금쟁이는 또 업무정지 사유되는 거죠. 자, 상대 등록 취소면서 3-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기억해놔야 돼요. 외우려고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외우려고 자꾸, 이걸
종종 이제 뭐 저도 그러는데 이 행정처분 벌칙만 외워놓으면요 다 된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다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3-3 부분이었죠. 자, 그럼 이제 1-1 부분이죠. 1-1.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은 관련되는 걸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 대 양수. 양도, 그 다음에 대여, 그리고 양수. 뭐에 대한 양도 대 양수예요? 네, 자격증과 자격증,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등록증. 등록증, 자격증에 대한 양도 대 양수.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 양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닌자가 유사명칭,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이거는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두 가지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그 다음에 또 이중 뭐 했을 때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2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그 다음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뭐 했다? 개업 아닌 자가 일단은 광고했을 때 중개 대상물 광고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보공개 위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요거는 누구 거? 거래 정보사업자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밀 준수 위반, 비밀 준수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비밀 준수 위반 있고 나면 자, 네 가지 더 남았어요. 1-4가지. 자, 안 써놓은 거 뭐 있죠? 예, 매무수거, 금쟁이 1-입니다. 금쟁이 1- 뭐 있죠? 매무수거. 자, 매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그 다음에 또 무등록 업자 알면서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보수와 관련된 초과수 있었죠? 초과수수 있었고,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의 판단을 귀천이 있었어요. 자, 이제 보죠. 양도 대 양수. 뭐에 대한 양도 대 양수? 자격증, 등록증. 두 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양도 대 하면 형벌 뭐 떨리라 했죠? 1- 떨리라고 그랬고요. 자, 취소되고, 자, 자격 뭐하고? 취소되고, 1- 등록 어떻게 된다? 취소되고, 1- 자, 그러니까 양도 대 하면 취소된다? 1-1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했을 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누구예요? 예,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 명칭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아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예,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 누가 부칙 얘기인데, 부칙은 개업공개사죠? 부칙은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간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쓰는 명칭 쓰면 안 되죠? 개업공개사 쓰는 명칭 뭐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명칭 써서는 안 된다. 이와서 명칭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서 명칭 썼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서 명칭 썼을 때는 어떻게 한다?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송 절대 금지되죠. 요거 이중 나오면 형벌 1- 돌리고, 이거는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절대 등록 취소, 면서 1-1이죠. 자, 그 다음에 이계사무소, 이중사무소 한 거죠.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 1-1. 그 다음에 이거는요, 행정처분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소물 뭐 어떻게 된다? 예, 상대 등록 취소, 면서 1-1.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했을 때,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 광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중개 대상물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 위반한다면 1-1이에요.
그 다음에, 자, 정보공개 위반. 정보 위반. 누구 거?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거래정보사업자 부분에서 배웠죠? 요거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1-. 자, 비밀준수 위반.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였죠? 그리고 특별한 죄명이 있었죠? 반의사불벌죄라는 죄명이 있었죠. 유일한 반의사불벌죄 유일한 죄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금쟁이, 매무수거, 중개대선 배매업, 무등업자 알면서 의뢰받던 명용, 보수초과수수, 거짓은 이렇게 돼요. 금지행위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면 형벌의 3분의 1은 기억합니다. 거기다가 3-3의 무거 두 가지만 더 기억하면 반 기억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나머지 반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더 기억하면 돼요. 일단 제가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 연습시킨 겁니다. 자, 양도되어 나오면 뭐다? 1-1. 뭐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나오면 형벌 1-1. 이거 보면 준자, 받은 자까지 모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어떻게 된다? 1-1.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아니면 광고하면,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1-1. 그러면 또 뭐 나오면요? 이중 나오면 1-1이죠. 이중 등록, 이중소, 이중사무소. 이렇게 되면 요까지 해서 8가지가 기억돼요. 여기 8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양도되어 나오면 뭐다? 1-1. 아닌 자가 명칭 썼거나 광고하면 1-1. 이중 나오면, 예, 그렇게 하면 일단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거래정보사업자과하고 비밀주소, 이거는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해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형벌 구분을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근데 반드시 외워놓으라는 게 있었죠. 뭐 외워놓으라 했어요? 예, 금쟁이. 이거하고 이거.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라 그랬죠. 이거는 머릿속에 요것만 외워놓으면 형벌은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곁다리로 행정처분까지를 같이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양벌 규정 나와요. 자, 177페이지에 보면 양벌 규정 있죠? 양벌 규정.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사원 또는 임원이 지금 살펴본 형벌에 위반될 때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그랬죠? 어떻게 벌한다 그랬어요?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이거는 고용인 부분에서 이미 있었던,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직원 때문에 교도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뭐만 받는 거예요? 벌금만. 그러면, 자, 직원 때문에 300만 원에서 벌금형 먹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자, 300만 원에서 벌금형 선고받았어도 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는 아니다. 왜 결격 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일단 결격 사유 이유, 내가 직접 위반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게 있었죠. 어떤 경우에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국유사법령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개사 명칭 사용한 자. 자, 제가 금방 그랬어요. 아닌 자가 뭐 쓰면? 명칭 쓰면 뭐라 했죠? 1-. 자, 그 다음에 이중으로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 개업 공개사 이중 1-1이죠. 이중 나오면 1-1. 자,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으로 정보만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예, 거래정보사업자 정보공개 위반이죠. 1-1. 그러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개사. 직접 거래는 뭐예요? 3-3. 금쟁이 3-3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쟁이만 기억하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형벌이 조금씩 잡혀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행정질서벌 보죠. 질서벌 뭐예요? 과태료죠.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에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연수, 교육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지도 감독상 명령에 위반했을 때,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와 그 다음에 협회, 거래 정보 사업자 협회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운영 실적 공시와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개선 명령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해임 요구에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운영 확인, 연수지도, 그 다음에 실적 개선 위반 두 글자짜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운영규정 위반. 이거 누구 거예요?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거래정보사업자 거예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언제부터? 일단 세 가지 중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지정 받은 날부터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제정에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요 세 가지 한번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받아야죠. 근데 운영규정 내용이 위반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 요거 위반한다면 지정 취소면서 500만 원 같아요. 자, 500만 원 같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도 해당된다? 지정 취소 사유에도 해당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강조할 거 하나. 운영규정 위반은요, 중개사법의 유일한 규정인데요. 무슨 규정이냐?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입니다. 행정처분 뭐예요? 취소정지가 행정처분이죠. 그러면서 과태료 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쪽에 보세요. 형벌과 행정형벌이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 건 많죠. 자, 이렇게 등록 취소되고 3-3, 등록 취소되고 3-3 이렇게 있죠. 많아요.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건 많은데, 근데 자,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이다. 기억을 일단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인설명 위반. 이거 누구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하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한다면 개업공개사 500만 원 과태료. 이거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됐죠? 자격정지였죠. 자, 그 다음에 연수교 위반. 연수교 대상자가 누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자, 그러면 이때 연수교 어떻게 받죠? 2년마다. 자, 실무교육도 연수교 받은 날부터 2년마다 계속 받아야지만 되죠? 자, 요거 안 받았을 때 각각 위반한 사람 각각 500만 원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안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가 안 받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개사 안 받았다고 해서 개업공개사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각각 500만 원을 과태료 이렇게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위반. 자, 이건 두 가지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중? 500만 원 하고 있죠? 자, 생각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다음에 협회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500만 원 내고 다행히 안 나오네. 이게 500만 원 딱 나오면 세 번째 딱 500만 원이 나오는데. 자, 개업공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됩니다. 자, 지도감독 위반 둘, 500만 원 과태료고. 자, 이거 협회 거죠? 자, 운영실적 공시 위반. 저번 주에 배웠던 겁니다. 운영실적 공시 위반. 운영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몇 월 이내? 3월 이내. 이거 공시하라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뭡니까? 500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고요. 계산명령 위반.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제에 대해서 고쳐라 명령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집예장의 변경명령, 업무,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에 변경명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런 거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500만 원 같아요.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 위반, 뭐 잘못했을 때,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계산명령 이해하지 않았을 때 이런 데죠. 이때 그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시정명령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요거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 과태료. 자, 일단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파트별로 한번 보죠. 거래정보사업자께 뭐예요? 500만 원 과태료 중에 거래정보사업자 거. 예, 요거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또 예, 지도감독 위반. 거래정보사업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거. 확인설명 위반, 연수기 위반. 개업공개사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하나 있어요.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 위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소속공개사 확인설명 위반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격 정지에 들어가 있었죠. 그럼 소속공개사 하나 있던 거 연수기 위반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협회 거. 지도감독 위반, 운영실적 공시 위반, 개선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 위반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봤고 파트별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이하가 들어보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습니다. 자, 성명 표기를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명칭 표시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게시 의무, 게시 의무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보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뭐에 대한 반납이에요? 등록증, 그 다음에 또 자격증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 자, 이것도 이제 두 글자라면 성명, 명칭 게시, 그 다음에 이전 휴업, 보증 반납 두 글자짜리 한번 해봅니다. 자, 성명 표기 위반. 요거는 두 가지인데요. 자, 옥외 광고물 부분과 그 다음에 광고시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옥외 광고물. 자, 옥외 광고물 중에서 가로, 세로, 돌초록상. 옥외 광고물 중에서 가로, 세로, 돌초록상 네 가지 간판에 뭐 써라 그랬어요?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이름 써라. 그래서 여러분들 간판 보면 이름 다 써있죠? 자, 요거 이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자, 법인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이름,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을 쓰라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광고시. 자,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기하라 그랬죠. 뭐 표기를 했어요? 성, 명, 소연 이렇게 했죠. 표기하라.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가지를 표기하라.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가지를 표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성명, 소연 다시 한번 뭐 했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요거를 5개관구문에 표기하라 하면 틀려요. 5개관구문에다가 연락처 표기하라. 5개관구문에 연락처 표기해야 한다. OX? 예. 근데 간판에 연락처 다 표기되어 있죠? 아,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기해야 한다. 의무죠. 자,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연락처라는 이것은, 자, 여러분들이 간판에다가 표기할 것은 뭐만 있다? 예, 성명. 자, 그거만 있다. 그래서 요거는 광고 시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명칭 표시 위반. 이거는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부칙 두 가지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쓰면 어떤 명칭 써야 된다. 개업공개사는 어떤 명칭 써야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쓰라 그랬죠? 그거 써라. 그리고 부칙은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예, 사무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부칙은 어떤 것만 써야 돼요? 예, 부동산 중개만 쓰라는 얘기죠. 자, 요거 위반하면 둘 다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뭘 게시하라? 등, 자, 수, 업 이렇게 했었죠?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보수, 요일표, 대표, 업무부중 설정서를 이렇게 되죠? 자, 등록증과 자격증은 원본이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구 것까지?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거 다. 그래서 보수, 요일표하고 업무부중, 이건 원본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하나라도 안 걸어두면 100만 원 같아요. 자, 이미 다 배웠던 거죠?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위반. 사무소 이전하면 신고하라 그랬죠? 언제까지 신고? 며칠 이내? 예, 10일 이내 신고를 하라 그랬죠? 어디다가요?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한 곳에 등록관청이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분사무소는 어디다 신고하라? 주된 사무소. 자, 며칠 이내 했죠? 10일인. 안 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휴업, 폐업. 휴업 하고자 할 때, 폐업 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 업무 재개 하고자 할 때, 자, 이때 기간 변경 하고자 할 때, 다 뭐예요? 사전이죠?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요 같아요. 하고자 다 하고자 하죠? 자, 그 다음에 보증 설명했습니다. 증서서본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언제요?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 완성되면 보증에서 설명하라 그랬죠? 사본 교부해주라 그랬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 뭐 해야 된 거? 등록증과 자격증. 등록증 며칠 이내? 자격증 며칠 이내? 등록증 어디다 반납? 등록관청. 자격증 어디다 반납? 시도지사. 시도지사 중에서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나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똑같아요. 취소 처분 어디서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요거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같아요. 자, 요까지가 이제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부가 기준. 자,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해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180페이지 일단 보세요. 180페이지 보니까 과태료 부가 기준 나오죠? 자, 과태료 부가 기준 400만 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부가 기준 에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대통령령 이렇게 썼어요. 부가 기준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대통령령 쓰시고 자, 이 나머지 부가 기준은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 뭐 400만 원 쭉 나오죠.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쭉 나오는데 이거 강의를 안 해요. 강의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나와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이거 그냥 나오면 찍으세요. 찍으시고 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부가 기준은 뭘로 정한다 그랬죠? 금방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했죠.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령에 있어요. 아까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 기준 있었죠? 업무정지 자격정 기준 뭘로 정한다 그랬죠? 예, 국토교통부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앞페이지에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자, 부과 기준 여러분들이 179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통령령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 시도자 등록관청은 자,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때 늘리거나 줄일 때 자, 늘릴 때 얼마를 500,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 업무정지 자격증 기준과 거의 비슷하죠? 업무정지 자격정지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석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자, 여기 총칙 부분. 자, 이제부터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파트 2, 제2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요 파트가 작년에 5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5문제 나왔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크게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그다음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 허가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오늘 배울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3문제 나왔고요. 외국인 등 취득 허가 부분에서 1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토지 거래 허가 부분에서 1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몇 문제요? 5문제가 나온 거죠.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왜 이 비중이 높냐? 옛날부터 비중이 높아졌는데 2문제에서 3문제가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당장 여러분들이 써먹는 거예요. 자, 일단 보죠. 재정 목적 부분 보겠습니다. 재정 목적 부분에 보면, 자,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184페이지 밑에 목적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소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한다. 자, 국민경제 이바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예,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었죠.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에서 보면 맨 끝에 궁극적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였어요. 똑같이 여기도 궁극적 목적으로서 국민경제 이바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한 부분이죠. 자, 건전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이렇게 되는데요. 자,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건전을 공정하고 투명한 틀립니다. 자, 공정이 아니고 뭐예요? 건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이걸 부동산 중개질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적응하세요. 씩씩거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틀리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 자꾸 틀려봐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문제 연습 같은 거 하면서 자꾸 틀려봐야지만 눈에 자꾸 들어오게 돼요. 이걸 외웠다고 해서 문장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용어 정의를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부동산이란 뭐예요? 이 법이 지금 무슨 법이에요? 자, 이제 법이 건너뛰었습니다. 중개사법이 아니고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이란 뭘 얘기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 등이란 뭐를 얘기한다? 네,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토지 건축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다? 분양권, 입주권까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 거기서 보자. 부동산 등이 있죠. 자, 여기에 거래신고법에서 부동산 등과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있습니다. 자, 거래신고법에서 지금 뭐 배웠죠? 부동산 등 배웠죠? 근데 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과 이게 같다, 틀리다? 네, 틀립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은 뭐예요? 토지 건축물과 거기에 딸린 뭐예요? 분양권, 입주권. 그러면 중개대상물은요? 토지 건축물 있죠? 분양권, 입주권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는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안 써먹는다. 즉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목이라든가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 토지 거래 허가 받아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임목광업자나 공장자들은 이 법에서는 써먹지 않는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부 내용은 공통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거래당사자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자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한다. 이때 외국인 등을 제외한다가 아니고 포함한다.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외국인 등이란 누굴 얘기한다? 자 외국인 등이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했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소위 말하는 외국인이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있죠.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누구예요? 외국 회사들입니다. 외국 회사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얼마 이상? 2분의 2 이상. 뭐가요?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에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에 2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본금의 2분의 2 이상이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예, 외국인이 있을 때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등 하면 일단 크게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이 있고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이상이? 2분의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 2분의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때. 요 크게 세 가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정부라든가 국제기구들 있죠. 이것도 일단 외국인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의장을 배웠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게 뭐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 그랬죠.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첫 해 이게 2006년도에 첫 시험이 나왔거든요. 첫 시행됐거든요. 그 해는 6문제가 출제됐어요. 첫 시행될 때 정확히 말하면 5문제 반인데 이제 다른 거와 엮여가지고 한 반 정도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6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3문제씩 출제되다가 이제 최근 연도에는 계속 2문제 출제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2문제에서 3문제는 분명히 출제됩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꼼꼼하게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보죠. 그거 보니까 이제 대상 부분 나오죠. 자 그러면 그 대상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 있죠. 매매 계약이 일단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계약도 대상입니다. 공급 계약이 뭐예요? 최초 분양 계약이에요. 자 공급 계약을 뭐라 한다? 최초 분양 계약. 뭐냐? 주택법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 분양하는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집 개발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이면 답니다.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법이면 다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7가지에 대해서 최초 공급계약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뭐예요? 그 밑에 보니까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집이 이게 뭐죠? 분양권과 입주권이에요. 분양권과 뭐다? 입주권. 자, 주택법상의 분양권, 건축은 분양권, 각각의 분양권들 있죠? 입주권 얘기하는 거고. 자, 분양권, 요건 이제 분양권이고요. 자, 입주권은 이제 니은이네요. 거기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가 아니면 또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되지. 요걸 뭐라 한다? 예, 입주권. 그러니까 기역은 분양권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입주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보면 이제 대상 있죠. 자, 대상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분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뭐다? 대상은 일단은 부동산 등에 대한 뭐다? 부동산 등 하면 뭐죠? 토지 건축물에 뭐까지? 토지 건축물에 예, 분양권하고 입주권 들어가죠. 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매매만 해당됩니다. 교환이나 임대차,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건 해당 안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최초 뭐까지? 공급 계약까지. 공급 계약까지가 포함이 되죠. 매매 계약 체결되면.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등이니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매매 계약 해당 안 되죠. 자,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만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기는 어쨌다? 시기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자,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했죠? 60일 이내. 60일 이내 어디다가 신고한다? 부동산 장소는 부동산 소재지. 자, 부동산 소재지 어디에요? 시군구에. 시군구. 부동산 소재 시군구. 이걸 일명 뭐라 그런다? 신고관청이라고 그래요. 신고관청. 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다가 신고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신고를 하는데, 그럼 신고하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돼? 자, 위반은 저 뒤에 있는데 여기다가 그 사항을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위반 시, 자, 신고를 안 한다면 이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며칠 이내 신고하라 그랬어요?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다면 이때는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분합니다. 다시 한번. 자, 부동산 등에 대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이에요. 부동산 등에 대한 뭐가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뭐까지 포함? 공급계약까지. 자,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자, 뭐 잔금 지불일 틀리겠죠? 계약처로부터 며칠? 60일. 어디다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한다. 신고에 신고하는데 여기 만약에 신고를 안 한다면 60일에 신고하는 500만 원 과태료고, 거짓 신고하면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신고하느냐?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는, 자, 이제 신고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와 누구?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예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누구에 의해서 거래가 됐을 때 거래 당사자끼리, 누구 끼지 않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당사자끼리. 소위 말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직거래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직거래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90년도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약 40%, 50%까지 됐었거든요. 전봇대 막 붙여놓고 막 그랬죠. 자, 근데 지금은 직거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직거래를 한다면, 그러면 개업공개사 안 꼈죠? 그럴 때는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준다면 어떻게 돼요? 개업공개 중개준다면 거래 당사자 의무가 완전히 어떻게 한다? 없어지고 누구한테만 의무가 부여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의하지 않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하지 않고 거래된 경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외적인 부분이 있어. 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누구일 때? 국가 등일 때.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입니다. 국가 등이라면 뭐예요?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무원, 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국가 등 하면 국가, 지자체, 공사, 공공기관 이렇게 기억하라 했죠? 자, 그러면 국가 등이라면 이때는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누구라면?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뭐 한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 원래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신고 의무가 있는데 국가 등이라면 어떻게 한다? 단독 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국가 등에게 떠맡겨 놨을까요? 국가 등이 신고하면 거짓말 안 하죠. 거짓 신고 같은 거 안 하죠. 그래서 국가 등에게 일단 밀어놓은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할 건, 자, 여러분들이 공법을 이제 배우시니까 공법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아실 거예요. 공법에서 보면 어떤 규제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국가 등은 다 어떻게 돼요? 면제되죠. 다 그렇죠? 국가 등이 다 면제돼요. 국가 등은 다 제외되죠. 어떤 공법상 규제사항들이 국가 등은 다 면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면제가 안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것도 하나의 규제죠.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국가 등이 면제가 안 돼요. 오히려 뭐예요? 국가 등에게 더 씌워놓은 거죠. 국가 등이 단독으로 뭐하라? 신고하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 등인 경우 거래 신고를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경우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를 보죠. 일단 국가 등은 금방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빼고 일단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뭐 해가지고 서명 또는 뭐 한다? 날인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방이 제출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데 누가 제출한다? 일방이 제출한다. 자, 이때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OX 틀립니다.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공동으로 제출하는 틀리다. 자, 신고 의무는 공동이죠.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잡고 갈 필요가 없죠. 들고 가는 것은 한 사람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단독신고 어떤 경우에 일방이 어떻게 된다면 신고를 거부한다면 일방이 신고 거부해요. 주로 이제 가격 내려서 신고하자 이럴 때 많이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내려서 신고하자고 많이 그래요? 매도인 측이에요? 매수인 측이에요? 주로 물론 이제 매수인 측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매도인 측에서만 가격 내려가서 신고하자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그냥 신고하자 이렇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매도인이 어떻게 돼요? 서명 날인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럴 때 신고는 하긴 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이때 자, 다른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일반인 신고가 뭐냐면 다른 상대방이 뭐를 사유서와 그 다음에 또 사유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뭘 확인하라 했어요? 이때 단독 신고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라. 단독 신고 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라. 자, 만약에 그래서 거부한 사실을 밝혀지면 얘는 어떻게 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과태료. 거부했다면 왜? 신고 안 한 거가 되는 거죠. 저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과태료를 했죠? 신고 안 한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고로 뭐 한다?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행이 뭐예요? 대신하는 거죠? 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신고 대행하는데 이때는 누가? 위임받은 자가 아무나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뭘 들고 한다면 위임장,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됩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해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은요 자필 서명하면 되고요. 법인은 여기 위임장에다가 인감을 날인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대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이런 거래당사자 신고일 때는 법무사가 많이 대응을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가 뭐예요? 인터넷으로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때 누구는 못하냐면 자, 단독신고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대행하는 자 전자문서로 못해요. 단독신고하고 대행하는 자 전자문서 못한다. 자, 얘네들은 왜 전자문서 못할까요? 예, 이거를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전자문서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중개사법과도 연결돼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일일이 다 머릿속에다 암기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해요. 뭔가를 들고 가면 전자문서로 못합니다. 뭔가를 들고 가면 전자문서 못한다. 자, 제가 휴업 폐업 신고 중개사법이었죠? 휴업 폐업 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이유? 그렇죠. 등록증 들고 가야죠. 첨부해서. 자, 얘네들 뭐 한다? 얘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전자문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자문서를 할 수 없는 거 구분하는 거 뭔가를 뭐 하면 들고 가는 거라면 전자문서를 못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항상 뭐는 있다? 예, 예외는 있습니다. 자, 예외는 조금 이따가 한번 구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래당사 의무예요. 그러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건 좀 쉬었다 하시죠? 지우지 마세요.